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감소 원인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이자율은 높아지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에 씨름하는 차주들을 위해 지원 조건 부합 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기 연장 등 대환 시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기존 대출 시점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해 대출 갈아타기의 어려움도 덜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차주 부담 완화책과 함께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 완화책도 병행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삼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의 2022년 1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6만 8,107호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두 달 사이 2만 1,000호 가까이 늘어 2013년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달보다 6.4%, 지방은 19.8% 증가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중공후 미분양 물량도 전월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주택연금도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 이자율 추이, 또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여명의 변화 등 주요 변수들을 반영해서 연 1회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조정하는데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년층의 노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 생활은 부동산 올인원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시점에 박영신 소장님이 새 정부 공공분양 주택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공분양주택은 뭐 어떤 정부든 간에 다 시행을 해왔던 주택 사업이고요. 뭐 공공주택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계속 그 정부에 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 정부에서는 공익성을 강조 공공분양주택, 공공재개발, 뭐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그 효과는 좀 미미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는 민간을 좀 참여시키고 그리고 공공이 조금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공공 분양 주택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모토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시 복합 사업과 좀 별개의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세정호 공공 분양 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공분양주택이 뭐냐, 뭐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시행하는 겁니다. 지자체하고 LH 또는 지방공사죠. LH는 이제 토지주택공사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마련을 하고요. 근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면적의 주택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85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24평, 그러니까 뭐 33평형 아파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택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SH, GH,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공공분양의 주택들이 과연 어디로 많이 편중되는가는 인구 구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도권 지역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공공분양주택의 목적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라든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년주택을 빼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무주택. 전부 다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소득자산을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주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실제적으로 뭐 부부로 하면은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가 되고 가지고 있는 차량의 차량 가액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충족을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공공분양이 좀 소득이 좀 낮거나 아니면 현재 서민층에서는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큰 조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종류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나눔형, 실제적으로 나눔형 같은 경우는 시세 70% 이하의 분양을 하고 주변 시세 70% 이하의 분양을 하고 시세 차익을 70% 보장을 합니다. 나중에 다 되팔았을 때 70%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의 총 25만 가구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신혼부부가 40%, 생애 최초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일반 공급이 한 20%, 그다음에 청년층이 15%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실제적으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포커스가 가장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6년간 임대로 살다가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총 10만 가구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지만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집 마련할 조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집 이사를 가는 거고요. 신혼부부가 25%, 그다음에 생애 최초가 20%. 이 또한 말씀드린 대로 나눔형 선택형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관 추천, 청년, 다자녀, 일반 공급, 노부모 이런 순서대로 현재 공급량이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눔형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의 80% 정도 수준, 80% 정도 수준의 분양을 하고요. 총 15만 가구 정도 됩니다. 15만 가구 정도에 실제적으로 일반 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기간 추천, 다자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보다는 일반 공급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이 우선 먼저 30%가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20%씩, 각 20%씩 40%가 배정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분양에 관련 내용들의 어떤 관공서의 공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공공분양주택의 신청 자격은 실제적으로 입주자 저축을 얼마나, 청약 저축을 얼마나 들었느냐. 특별 공급은 청년과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그다음에 생애 최초까지 현재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6개월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6개월 이상, 6K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고요. 이게 다자녀까지 6K 이상이 돼야 되고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24개월
까지는 좀 더 충족을 시켜야 된다. 또 현재 6에서 24회 이상이 돼야 된다.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 정도는 현재 예치가 되어 있어야만 당연히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생애 최초도 말씀드린 대로 6에서 24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이상은 현재 청약저축 2년 이상은 청약저축을 내가 현재 꾸준하게 입금을 시켜놔야 가능하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현재 말씀드린 대로 1순위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기간 똑같으면 6에서 24개월이고요. 2순위는 뭐 조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주 요건. 청년 같은 경우나 청년 기간 추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생애 최초는 무조건 세대주여야 합니다. 내가 현재 분리해서 현재 분가를 해서 내가 혼자 단독이든 뭐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만 노부모 부양이나 생애 최초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공급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래서 사모 표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2순위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그다음에 현재 재당첨 제한 검증 대상 같은 경우는 현재 청년은 본인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재당첨을 제한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기간 추천은 세대 구성원 중에 어느 사람이 또 당첨이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세대 구성원이 현재 실제적으로 청년만 본인인 걸 빼고 나머지 현재 그 어떤 자격 조건을 보시게 되면 세대 구성원이 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 조건에 더 당첨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재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산 요건은 청년은 봅니다.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렇지만 기간 추천은 이제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먼저 특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추천서가 발행이 되거든요. 그 추천서가 발행된 사람들한테는 자산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로 소득이 있든. 물론 이 자산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자산이 그만큼 부족하다. 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현재 자산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 또 1순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산 요건은 60평방미터 이하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 요건은 충족을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자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소득 요건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득이 있냐 없냐. 현재 기본적으로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는데 기간 추천은 말씀드린 대로 소득 요건 안 따지고요. 나머지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60평방미터 이하냐 이상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지역이 어디냐?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런 지역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광역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수도권, 대전광역시부터 해서 특별시, 충청남도, 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그러니까 전 지역이 다 거의 다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급 대상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그만큼 많이 충족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50만 가구를 현재 공공분양으로 현재 책정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홈이라고 해서 이름을 명칭을 했고요. 공공분양주택 50만 원 브랜드 네임이 뉴홈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이. 그래서 나눔형과 일단 선택형 10만 가구인데 일반형 두 가지만 먼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형과 일반형 공급했을 때 나눔형 25만 가구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최대 80%가량이 배정이 되고요. 거기에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이 또 신설이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특별 공급이 신설이 되고요. 기존에는 현재 다자녀와 기관 추천,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현재 나눔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분양가 주변 시세 70% 이하, 최대 5억 원까지 1.9에서 3.0%의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에 실제로 LH나 SH공사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팔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개인적인 거래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팔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거고요. 환매 금액은 감정가에 분양가를 뺀 금액입니다.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차이가 30%는 공공으로 환수하고요.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세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분양제도 손실의 차손의 70%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조금 어떤 그 맹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 가구가 15만 가구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서 주변 시세 80% 정도 수준, 거기에 분양가 나눔형과 달리 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고
2027년도까지 총 5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걸 보시게 되면 23년도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에 사전청약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이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택지에 조성되는 부분에 현재 일부의 면적을 현재 별도로 특별공급이라든가 공공분양으로 책정을 했겠죠.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고덕 강일지구가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서울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현재 서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현재 500가구가 공급이 되는데요. 59제곱미터, 60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18평이 안 되고요. 24평형 아파트겠죠. 예상 분양가가 현재 3억 5,580만 원, 38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최종 분양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종 분양가가 돼서 청약 시점에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달까지 해서 일반 공급부터 특별 공급을 진행하고요. 나누면 고양 창릉지구라든 양정 일반 가구 같은 경우도 현재 거의 2억에서 3억 원대, 또 이것도 2월에서 6월, 또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그러니까 2월에부터 6월 달까지 각 지역마다 해가지고 사전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각 지역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거나 SH공사, LH공사 이런 지역의 분양, 또 현재 한국감정평가원이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공분양을 또 활용을 하시게 되면 주변의 여건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또 그 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살기도 굉장히 편하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큰 밑그림 한번 그려드렸으니까요. 세세한 세부 그림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구 논현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지하철 9호선 외에도 2호선이나 7호선 등 다중 노선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방 구조는 투룸에서 3룸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시세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남 9호선 언주역의 최역세권이고요. 한 도보랑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전철역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지역이죠. 대부분 다. 또 반포IC 같은 경우도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변화가 많이 생기고요. 반포IC 주변이라든가 그 주변에는 재건축 단지들, 굉장히 비싼 고가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고요. 전철로 봐서 2호선과 현재 9호선, 7호선부터 연결된 신분단 연장선까지 봤을 때는 전철역만 한 9개 정도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남역까지 도보로 또 가능하고요. 또 그 주변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와 연결된 9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 서초를 연결한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있는 대형 현재 상권이라든가 지하 상가라든가 아니면 현재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항상 흘러 넘치는 지역이죠. 또 현재 그 주변에는 먹거리 시장도 굉장히 훌륭하게 조성이 돼 있어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언주역 주변은 지하철 연결 통로부터 해서 간선부 도로까지 연결된 확장되는 도로 그 주변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주변이 대부분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으로 조금 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갔다 용도 지역 조정 검토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주거 지역도 굉장히 가격 상승 여력에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의 의료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병의학,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강남 차병원 사거리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불임시설이라든가 여성의학 또 연구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또 현재 그 의료 관광객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의료 관광객들을 현재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는 지금 계속 탄력적으로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그 주변에 잠실 종합운동장부터 탄천, 한강 정비 건조까지 들어가고 또 그 주변 영동들을 통해서 무역센터라든가 각종 문화예술 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현대자동차는 현재 호텔, 컨벤션, 아트홀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기타 부속 건물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상구간의 개발은 현재 5개 군으로 나눠서 개발합니다. 투어라든가 현재 그 마이산업부터 해서 국제
업무, 스포츠 특화라든가 전통문화 체험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GTX C 노선부터 A 노선까지 확정된 노선에 추가 연장선까지 같이 얘기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위례신사 급행철도부터 해서 트램으로 연결되는 또 지역 간이 또 워낙 이동객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 상권들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룸이 3억 1천만 원이고요. 쓰리룸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 전세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초저가고요. 임대금 2억 9천5백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1,500만 원부터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 보증금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9호선 원지역 최육세권에 강남역 서초 연결되는 지역의 대형 상권이라든가 배우지에 또 풍부한 임차 수요, 거기에 복층식 3룸이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이 한 20평 이상 됩니다. 화장실은 2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 투자 가치 상승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양재역이다 보니까 지하철 3호선과 함께 신분당선도 손쉽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현재 시세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역세권입니다. 3호선이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이고요. 전철역 2개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GTX C노선이 또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확정된 노선이죠. 이제 향후에 트리플 역세권, 그것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가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초와 IC 그 주변이고 강남대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단지라든가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 그리고 현재 오른쪽에 봤을 때 강남, 왼쪽은 서초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 봤을 때 강남역과 서초, 사당, 방백, 권역, 오른쪽에 도곡대치부터 해서 역삼까지 연결된 현재 강남, 서초를 딱 연결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이동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요. 서초면 RNC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그 연결된 우성아파트 4호리부터 강남대로 또 강남 삼성타운까지 그 주변에는 재건축 단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현재 우성부터 현재 무지개까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제 신도가가 곧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뭔가가 다시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주변의 시세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 현재 롯데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도 현재 밀집해 있는 지역들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은 업무시설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안양지역부터 강남역까지는 각종 대기업, 중소기업부터 해서 각종 보험사라든가 워낙 또 기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장군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상업시설 밀집 지역, 강남역 배우단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권역이 워낙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붉은색 라인 안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요. 서초구청 양재 1동, 양재 전학구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도 복합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크게 볼거리가 만들어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양재역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향후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현재 양재 주변에는 현재 한 100만 평 규모의 한 일자리 15,000개, 뭐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 그보다도 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체들이 워낙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KT, 삼성, LG부터 해서 현대까지 연구원 단지 외에 현재 실제적으로 이 주변 일반 기업체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구성들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GTX C노선 같은 경우 이제 연결된 노선들이 확장 노선들, 특히 요 노선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GTX에 굉장히 많이 배분이 된 걸 보실 수 있다시피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통 시점이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그래서 삼성역부터 양재역, 다음역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그만큼 더욱더 활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강남역부터 현재 서초역까지 또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지능아파트 재건축부터 롯데칠성, 코롱부지까지 연결된 업무시설, 또 재건축 주택단지, 또 상업지역들이 워낙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상가입니다. 대출금액에서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시면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최역세권,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죠. 역세권 전철역에서 50초 거리고요. 지속적 임대 수요, 다양한 개발 호재라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고 또 투자 가치가 높아진 주변의 개발 효과, 같이 볼 수 있는 정말 초역세권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미분양 주택 증가의 영향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1대1 대면 세미나와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 마구마구 발표를 하고 있죠. 서울에서도 지금 서울시 아파트의 이 층수 제한들이 좀 풀리면서 이제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김대진 이사님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지난 연말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라고 하는 그런 거래량이 굉장히 또 감소를 하고 거래량이 나와주질 않으니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연초부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폭이 이어져 가고 있긴 하겠지만 서울의 거의 전역 또는 한강변 라인들로는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이 서울시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기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런 다주택자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규제들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좀 큼지막한 이런 패러다임이 좀 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개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예요.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하락폭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년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서부터는 쭉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폭이 조금 확대가 됐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폭이 조금씩 줄고 있는
V자 반등 형태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계속 하락폭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 서울권이라든지 수도권 쪽 라인들로는 하락폭이 그 전주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은 축소가 돼가고 있다. 네,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정말 급매물을 던지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출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그런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이 바로 한강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12월 최대폭 하락 이후에 매주 매매 하락폭은 지금 현재 축소가 돼가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파트 지구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의 무려 한 40년 정도 전에 도입된 아파트 지구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상업시설들이나 인프라 시설들이 조금 부족한 형태들의 아파트 대단지들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지구제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 지구제가 이제는 폐지와 축소가 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가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늘어나는 인구들을 위한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 아파트만 건축을 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이라고 하는 그런 상업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들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보다 유동적으로 삶의 좀 질을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는 형태들로 탈바꿈이 될 것인데,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다 이 한강변 라인들이 몰려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쪽 주변 라인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원효라든지 화곡, 그리고 요 아시아, 송파인 아시아, 그리고 청담동, 도곡동 요 라인들은 이제 폐지가 되고요. 나머지 라인들, 위쪽 라인들에 있는 이촌이나 뭐 암사, 뭐 가락, 잠실 이런 라인들은 일부 축소가 된다. 그래서 용도 지정과 높이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됨에 따라서 주택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구제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폐지가 되거나 또는 축소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산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남산 주변에 굉장히 저층 고밀 개발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구 지역들이 대표적인데, 이 중구 지역들의 이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었던 그런 인식이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이 남산 고도 제한인데요. 물론 비단 중구뿐만은 아닙니다. 용산구에도 일부 묶여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차츰차츰 하나둘씩 깨어나갈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일단 남산 경관보호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남산 고도 제한입니다. 이 부분들이 중구에만 약 15개 동이 지금 몰려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구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도 제한의 완화를 위해서 용역을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성의 저하로 인해서 주변에 주택가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요. 물론 재개발도 상당히 걸림돌이 많을 정도로 사업성이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개발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또 주거 환경도 상당히 열악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가 풀리게 된다면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재정비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나둘씩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뿐만이 아니라 용산구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에는 서울의 남산 주변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물론 제가 지금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고도 사실 더 많은 서울의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서울 지역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특히나 업무타운들이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샘초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4억 초반대에 형성돼 있는데요. 4억 2천만 원부터 4억 2,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고덕동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이 지역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우리가 삶의 질 또는 지역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임팩트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개발들이 있어야만 하고요. 그 개발의 안에는 업무타운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업무타운이 보다 발전하려면 도로망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야만 하고요. 추가적인 빠른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교통망들이 완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에 강동구 고덕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많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인데 아직은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죠. 자, 올림픽대로 라인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로망들을 갖추고 있고 제1외곽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라인들을 갖추게 되면서 총 3개의 고속도로망들을 갖추게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망들. 지금 현재는 5호선 라인들을 이용해서 고덕역이나 또는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제 9호선이 예정을 앞두고 있죠. 네, 4단계 완성이 된다면 샘터공원역이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9호선의 그런 빠른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노선도 보유하게 될 수 있다. 자, 거기에다가 첫 번째는 제가 도로망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철도망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위쪽 라인으로 이렇게 큰 초대형 비즈밸리가 완성이 될 예정이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도 아니고요. 약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동인구라든지 임차 수요도 충분히 풍부해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고덕동 라인들 그리고 안쪽으로 암사 라인들 보시면 점점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고덕 라인들만 유독 일부 해제된 곳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오래돼 있는 약 거의 한 35년 이상 가까이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들로 완성이 되어 있다. 아직도 진행이 돼 있고요. 이 지역들은 충분히 재정비 사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랜드마크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선점을 하셔야 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입지적인 부분들 강동구 말씀드려봐야 뭐 하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서울 중심부 라인들과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강남 4구로 항상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고덕동 안에서도 이렇게 비즈밸리 라인들이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아래쪽 라인들로 이렇게 3군데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죠? 이 3군데 지역들은 가서 보시면 물론 신속통합기획도 계속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지역도 있긴 하겠지만 신청조차도 아직 안 한 지역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정비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추천드리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개발 또는 다양한 재정비 사업들이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서울 2040 플랜에 의해서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권 이내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층수 제한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강변에 가까운 라인이다 보니까 보다 고층의 형태들로 완성이 될 수 있는 유동적인 그런 곳이 됐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무타운들이 없었는데 새로 생겨나는 곳들의 변화를 일찌감치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깨우치셔야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
사실 종로 광화문 일대에만 1차 산업이 거의 주로 했었던 그런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 봤을 때 그때 강남이 생기면서 이 강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겠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강남이 없다가 생겼는데 굉장히 다양한 3차, 뭐 지금에 와서는 4차 산업까지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대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업무타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변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주거 가격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동구 일대에도 일자리 업무타운들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강동구 자체에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이 완성이 된다면 이 지역의 가격대들은 어떻게 변하겠냐는 거죠. 그 많은 유동인구들도 물론 포괄을 뭐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인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인프라적인 시설들이 늘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생활 인프라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럼 지금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이 지역의 지역 가치는 충분히 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덕 비지밸리가 이곳에 완성이 되는 곳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곳들은 이런 라인들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비지밸리도 하나둘씩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고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완성되는 단계 자체가 한 3, 4년 정도면 충분히 비지밸리를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 자, 4단계 완성이 되면 9호선까지도 제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2경부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9호선의 완성이라든지 뭐 비지밸리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에 같이 발맞추어서 이 세 가지의 큰 대형 개발들이 완성을 앞둘 예정이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2024년도 2단계 개통 예정, 그리고 뭐 2025년도 정도까지도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9호선과 제2경부와 그리고 비지밸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재개발의 초기 투자 비용들은 뭐 눈으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적게 들어가는 데는 상기뉴타운이나 신대방, 신림 이런 데들이 한 5,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개발 기본적으로 웬만한 한강권 라인들 끼고 있으면 10억대 이상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이런 피가 붙기 이전에 투자를 조금은 이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을 때 미리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가격대 보시면 대지 지분은 한 6평 정도 이상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한 2억 2천 정도, 그리고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 3천에 120 정도면은 무난히 임대가 빠진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들도 한 1억대 중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월세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용산구 문배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2,500만 원부터 5억 3,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문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정말 가운데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권에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죠. 뭐 이 지역은 누구나 뭐 아시겠지만 워낙에 뭐 이 수년간 계속해와서 국제연무지구다, 뭐 캠프킴 부지 이전하면서 개발이다, 뭐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이다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종로 광화문 일대라든지 강남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역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어디로든 이동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리적인 장점이 매우 정확한 곳이기도 하죠. 자, 문배동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삼각지역과 남영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족공원에 대한 그런 개발의 여파,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라인들의 개발의 여파를 충분히 받게 되면서 낙수 효과는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무엇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구 일대 전역으로 이렇게 뭐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업무타운들의 개발들이 상당히 크게 들어갈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개발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되면 될수록 뭐 물론 토지 가치는 상승하는 것은 아실 거고요.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메인 정점은 바로 교통에 있죠. 교통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크게 발전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국제 업무 라인들이 완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임차 수요, 유동인구 증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안에서도 삼각지 일대라든지 용산 국제 업무 라인들의 가까운 쪽 라인들이 가장 큰 이슈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북부 역세권, 네, 용산 바로 위쪽에 있는 서울 역세권 라인들에도 이렇게 큰 개발들을 앞두고 있다는 거, 그만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네, 많은 개발들이 특히나 업무타운들이 굉장히 크게 메모드급으로 들어갈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교통인데요. 네, 일단은 서울역 부분부터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다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 이 안에 추가적으로 한 8개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안산선이니 GTX-A라든지 B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등등을 앞으로 이 서울역에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권역이고요. 신안산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안산에서부터 네,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역까지 들어온 라인이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네, 판교를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네, 서울역 또는 용산에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다 서울역과 영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노선이 한 개도 아니고 2개 이상 들어갈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배동은 지역적으로 네, 일단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요. 지금 용산에 가서 보시면 투룸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한 5년 전 정도의 가격대가 거의 한 5억대, 4억대 정도였고 후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7억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네, 이 가격대가 정말 우수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투룸 가격인데 5억 2천대에서 5억 3천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네. 뭐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4년 정도 가격으로 네,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다. 전세 금액은 한 대략 한 3억 6, 7천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대 중반. 월세 같은 경우에도 엄청 잘 나간다고 해요. 네, 워낙에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네, 주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지가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서 소형 오피스 형태들도 상당히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용산 쪽 라인들에 한해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월세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자, 월세도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한 1억 5천 정도 비슷한 금액 들어갑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든 월세를 안고 투자하시든 네, 1억대 중반을 금액을 가지고 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용산구 문배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용산 자체의 개발 기대감이 상당한데 문배동은 아직까지 시세가 좀 괜찮네요. 이사님, 그러면 이 용산구 문배동 투자 전략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업무타운이 크게 들어가는 이슈가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다가 민족공원에 대한 그런 개발 이슈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센트럴파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인근에 투자하시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사무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적으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풀리면 잡아야 할 한강변 지역이라는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